권한대행의 출마 여부 자체가 결국에는 대권에 대한 마음보다는 당권 장악에 대한 그냥 출마라고 보는 게 가장 적합한 시점이라서요. 정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있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출마 결코 좋은 어떤 정치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네.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제 4명으로 줄었고 이제 여기서 또 다시 2명, 1명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4명 올라온 후보자들 모두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면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열어놨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실제 이제 그간의 상황을 본다면은 김문수 후보랑 홍준표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도 이제 가능성을 열어뒀단 말이죠. 그 동기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항하는 차원에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만큼은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여론이 사실 국민들 사이에서도 많이 퍼져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빅텐트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단일화 그리고 나아가서는 더 크게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까지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한 이재명 후보에 맞서는 그러한 이유만으로 단일화한다. 명분은 맞지만 네. 그게 정치 공학적으로 비칠 때는 또 다른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재명 후보에 대항하는 후보를 만들기 위한 단일화 거기에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맞서겠다 이러한 부분이 아마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서가 폭넓게 국민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단일화는 거스를 수 없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시대의 명령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아마 안철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도 네. 뭐 찬성으로 이제 선회한 걸 거고요. 그래서 다만 제가 더 누차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를 넘어서는 정말 이재명 후보의 정책과 그러한 비전에 맞서는 그러한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단일화여야만이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단일화가 될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게 이제 빅텐트 얘기 나오는데 일단은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권한대행의 빅텐트가 한번 만들어지고 만약 여기서 또 하나 만들어진다면 외곽인 뭐 이준석 후보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이재명 전 대표와 붙었던 뭐 이낙연 전 총리라든가 그 반 이재명 빅텐트까지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 가능한가? 아니면 파급력이 있는가? 이 부분. 그러니까 가능한가 여부를 먼저 말씀드리면 불가능에 가깝죠. 정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빅텐트가 성공한 사례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인들은 각자의 계산이 다 있어요. 하나의 이념이 스펙트럼이 보수의 진영이라고 묶은다 하더라도 이준석 후보가 뭘 얻기 위해서 빅텐트를 하죠? 이준석 후보가 반이재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어떤 메시지를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의 정치 역정에 있어서의 길이 중요하지 지금 현재 반 이재명에 들어가서 녹아내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냐 홍준표 후보냐 김문수 후보냐 안철수 후보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탄핵을 찬성했던 측에서 돼요.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 찬성입니까? 탄핵 반대입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이분은 내란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2인자였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과 단일화를 한다고요? 탄핵 찬성파에 있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는 결국에는 중도민심에서 멀어지는 선택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계산서가 나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반 이재명 정서가 보수층이나 나머지 후보들한테 존재한다 하더라도 단지 반 이재명이라는 걸로 이 대한민국의 그다음 국정 운영에 대한 이 권한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1차원적이고 하급에 속하는 전략인데 네. 그래서 제가 대권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권 접수를 위한 친윤 그룹의 운동장을 지키는 형식에서의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와 당내 경선에서의 5대 룰을 통한 탄핵 반대파의 후보 선출. 이게 그냥 친윤들의 당을 지키자. 그래야 3년 동안 우리가 박해를 당하더라도 하나로 뭉쳐서 버텨낼 수 있다. 저는 그 그림이라고 봅니다. 반면 빅텐트 성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어떻습니까? 뭐 낮은 게 아니라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가능성이 높은 거죠. 현재는 사실은 높고 다만 제가 드린 말씀처럼 그게 정치 공학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비전과 전략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얼마 전에는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단일화해서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기호 2번을 포기하는 격이 됩니다. 그렇죠. 기호 2번도 기꺼이 포기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했을 때도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그러한 단일화 과정 자체가 단순한 정치 공학을 넘어서는 비전과 미래, 전략에 의한 그러한 단일화라면은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시너지는 걷잡을 수 없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것이고 그 단일화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그게 관건일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이재명만은 안 돼. 이것만으로는 국민들 지지를 받기는 힘들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안철수 후보랑 이준석 후보가 AI를 가지고 토론을 벌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러한 저는 하나의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단일화 가능성은 높지만 그 단일화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흥행을 만들어가느냐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반대로 나는 민주당에서는 흥행 요소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흥행을 열심히 모으면 구도가 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의 흥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미 판은 만들었죠. 굳이 당내에서 추동을 가지고 흥행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의 원인은 뭐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명목하에 내란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이 돼서 파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이 열리지요.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경선의 흥행이라는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미 국민들은 39일 뒤에 있을 조기 대선을 빨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조기 대선을 통해서 현 윤석열 정부의 막을 내리고 새로운 정부를 통해서 좀 새로운 일상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하고 있다. 라고 봤을 때는 굳이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뭐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흥행 요소가 없다고 해서 이게 국민의힘의 흥행 요소와 견줄 만한 어떤 그런 그 약점 포인트로는 작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구도 자체는 기울어져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조금은 민방스러운 당내 경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시끄러우니까 좀 흥행이 쓰는 거 보이지만 속살에 들여다보면 별거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피고인 윤석열로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늪에서 당내 경선이 계속 뱀뱀 돌잖아요. 이게 흥행일까요? 저는 이거를 흥행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낮게 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